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TF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다시 해볼까 하는데 1편에서 ETF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그 ETF로 자문회사를 운영하는 ETF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또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까 하고 한 번 더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까 분산 말씀드리면서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는 3개 투자하는 거, 3개보다는 5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죠. 5개 투자하느니 예를 들면 우리가 AI가 좋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핵심 종목을 어떤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서 정말 유망한 AI 관련된 종목만 쫙 모아서 펀드로 투자한다 그러면, 근데 내가 AI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더할 나위 없는 투자 대상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펀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는 가입할 때, 나올 때 해외 투자 펀드 같으면 길게는 뭐 15일씩 걸려요, 환매하는데. 근데 ETF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용어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든 용어를 풀어 헤쳐보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ETF가 뭐의 약자냐면 Exchange Traded Fund거든요.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디드, 거래가 되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다.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을 하면 가입하는데 적용되는 기준가도 하루 건너서 기다려야 되고, 펀드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한 2, 3일씩 걸리고, 나올 때는 더 길게 걸리고. 그런데 ETF는 어떤가요? 주식처럼 상장을 해놨으니까 바로바로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시장이 다르니까 하루가 더 걸리죠. 일단 여기서 첫째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넌지시 말씀드린 건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가장 큰 운용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에셋인가 삼성전자가 총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냥 원 오브 댐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100조 운용하는 하우스보다 1000조 운용하는 하우스가 훨씬 더 정보가 많고 양질의 정보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우스들이 다 분석해서 검증해서 선별해 놓은 종목들만 모아놓은 걸 상장을 해놓은 게 해외 ETF예요. 그럼 일단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산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ETF는 최근에 단일 종목 ETF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건 ETF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려면 개인 종목 투자하지 뭐하러 그걸, 또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ETF라고 하면 주식형 ETF 많은 건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종목이 있고 몇천 개씩도 갖고 있습니다. 적은 게 뭐 100개, 50개, 가장 적은 게 뭐 50개, 100개예요. 기본적인 분산 자체가 되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아까 전문 운용사, 전 세계 유수의 운용사, 미국이 가장 합리화된 시장이고 선진국 시장이고 전 세계 투자 업계에서 침 좀 뱉는다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시장에서 업계의 수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데서 ETF 운용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얘기는 일단 검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운용 역량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유동성, 또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일단 보수가 싸죠. 제가 자꾸 펀드하고만 비교하는데 펀드를 막 깎아내리자는 게 아니라, 저도 펀드 업계에 20 몇 년 있었지만 펀드 다 좋습니다. 근데 펀드가 기본적으로 보수가 뭐 운용보수, 판매보수, 사무수탁보수, 일반 사무관리 회사 보수, 또는 숨어있는 매매비용은 ETF하고 똑같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ETF를 투자한다고 하면 매매비용은 펀드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비용이 기본적으로 주식형 기준으로 하면 2.5에서 3% 정도 돼요. 근데 ETF는 그런 보수가 있나요? 운용보수 정도 있죠. 평균이 한 0.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보수 대비 거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ETF는 사실 그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투자 상품이지 않을까, 투자 대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또 펀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비교해 주셨는데, 와, 펀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샀어, 들고 있는데 나오는데 15일 걸린다고요? 진짜예요? 제가 또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걸 왜 투자해요?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펀드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1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1,000만 원을 넣건 내가 가입한 펀드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안 줍니다. 운용사에서 안 줘요. 자본시장법상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가 아니고요.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운용사에서 판단해서 안 겨우 주는 것도 3개월 전 거 주고 전체 종목 안 주고 탑10 정도 줍니다. ETF는 어떤가요? 네이버만 들어가서 찍으면 다 나옵니다. 해외 운용사, 미국에 있는 운용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운용사에 들어가면요. 모든 걸 실시간으로 다 공개합니다. 이 정도로 투명화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아, 네, 방금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떴잖아요. 네. 실적 발표 이제 전날 직전까지만 해도 그날은 당일날 1%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미국 시장은 진짜 투명하게 완전 정보가 완전 유출이 100% 안 되고 잘 공평하게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플레이를 해야 이상한 짓들을 못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에 뭐 라임 옵티머스 최근에 또 무슨 주가 폭락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투명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기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깎이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도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인 거고 비투명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ETF로 시작을 해서 단일 종목으로 문제로 시작은 했지만 아픔을 겪고 이제 ETF로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펀드를 저는 하는 그 개념을 자체를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저는 이런 투자 수단이 어디인가 싶어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또 좀 그런 게 옛날에 이거 펀드에 돈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어마어마했죠. 하더라도. 저도 그 덕분에 월급쟁이로 살았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내가 어디에 투자한지도 알 수도 없는데 거기도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 이제 너무 호도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저도 그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저는 그 순수하게 그래서 뭐 저희 자문사 거를 대신하시라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펀드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펀드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자이면서 그 업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니 장단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